한지연은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는 부엌 창가에 서서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창문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어딘가 고요했고 아이를 등원시키는 부모들의 발걸음만이 간간히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들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하며 아침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지연은 따뜻해진 손바닥 뒤쪽으로 스며드는 온기만 느끼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지만 마음 어느 한 구석은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으로 조금씩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기지개 한번 켜지도 않은 채 어깨를 움츠린 상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글라스에 물을 따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약속 좀 있어. 늦을 것 같으니까 밥 먼저 먹어.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예전 같으면 왜 늦는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대화가 요즘은 단절된 선처럼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도연은 더 말을 이어갈 생각이 없는 듯 부엌을 빠져나와 식탁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도연의 앞에 아침상을 놓으며 남편의 눈빛을 살폈지만 그 눈은 어딘가 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 듯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도연의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을 울리며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손으로 덮고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지연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젓가락을 잠시 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없이 그 행동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회사 쪽이에요. 도연이 짧게 말했지만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투에는 설명도 미안함도 대화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늘어난 침묵이 식탁 위에 그대로 내려앉았고 지연은 묵묵히 반찬을 하나씩 정리하며 식사를 마무리해 나갔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도연은 급히 상의를 갈아입고 외투를 챙겼습니다. 먼저 나갈게. 그는 신발을 신으며 덧붙였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괜히 신경 쓰지 말고.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에는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그 고요는 지연의 귀를 압박하듯 천천히 밀려들었고 그녀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보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세탁물을 정리하던 지연은 도연의 셔츠를 꺼내는 순간 가볍게 무언가가 손등에 스쳤습니다. 옅은 갈색의 긴 머리카락 한 올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머리카락을 손가락 사이에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머리는 짧고 검은색이었습니다. 집안에 이 머리카락이 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연은 급히 셔츠 포켓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메모지 한 장이 접힌 채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천천히 그것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편히 들어가요. 짧고 부드러운 글씨였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처럼 편안하면서도 누군가에게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애정이 담긴 글씨였습니다. 지연의 손끝에서 메모가 천천히 내려왔고 숨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영수증 하나가 함께 끼워져 있었고 그 영수증에는 아늑한 분위기의 레스토랑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의 회식으로 갈 만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영수증 끝의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도연이 야근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싱크대 위에 셔츠를 놓아두고 지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제 의심은 흐릿한 그늘이 아니라 형태를 가진 그림자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결론을 확정하지 못한 채 머릿속의 조각들이
이리저리 부딪혀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한번 구겨졌다 펴지는 과정처럼 계속 손가락 사이에서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차가운 물결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내려앉을 무렵 지연은 부엌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고 창밖에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오랜 시간 머문 듯 테이블 표면을 조금씩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메모지와 영수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가방을 열어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속 번호 중 하나, 지인이 추천해준 탐정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번호를 바라보는 동안 지연의 눈동자는 불안과 망설임, 그리고 어떤 정적이 오가는 듯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손끝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뒤 낮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박형국 탐정사무소입니다. 지연은 한동안 숨을 골랐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 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 말이 흘러나오고 나서야 지연은 비로소 숨을 한번 깊게 내쉬었습니다. 몸속 어딘가 억눌렸던 기운이 뻐근하게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불안은 있었지만 멈춰있던 시간을 조금이라도 앞으로 움직이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지연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불은 여전히 켜지지 않았고 창밖의 노란빛만이 내부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메모지의 글씨가 흐릿하게 반짝였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글씨는 지연의 삶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낯선 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다시 접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은 집안에서 지연은 마음속 작은 파문이 더 크게 번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파문은 잔잔했지만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박형국 탐정사무소의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섰습니다. 실내는 오래된 서류철에서 배어나오는 종이, 냄새와 함께 깊은 겨울의 기운을 잠시 잊게 하는 따뜻한 난방 온기가 희미하게 감돌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문을 닫고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는 정리되지 않은 파일 더미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오래된 카메라들과 단단한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오랜 시간 누군가의 말을 묵묵히 들어온 듯한 분위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박형국 탐정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다가 지연을 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셨군요. 앉으세요. 그는 불필요한 말이나 과한 반응이 없었고 일에 대한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단단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의자에 앉으며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끝이 자연스럽게 깍지로 모아졌고 살짝 떨리는 움직임이 어쩐지 그날 아침보다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며칠간 수고하셨을 텐데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형국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에 서류철 한 개를 지연 쪽으로 옮겼습니다. 몇 가지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남편분은 최근 특정 여성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지연은 눈을 아래로 내리며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말이었지만 누군가의 입을 통해 명확해지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진동이 일었습니다. 사진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보시겠어요? 지연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탐정은 태블릿 화면을 눌러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남편 정도연은
카페 한쪽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 앉은 여성은 지연보다 약간 젊어 보였지만 또렷한 인상 속 어딘가에서 지연과 묘하게 닮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긴 머리가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미소는 따뜻했으며 말투는 차분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 여성을 바라보며 식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분이 그 여자분인가요? 네. 최근 2달 동안 꾸준히 만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형국은 사진을 넘기며 다른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서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겨울 해가 기울 무렵 카페 앞에서 헤어지기 전 짧게 인사하는 장면들. 지연은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관계도 아닌 듯했고 그렇다고 가벼운 거리감도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작은 기대감과 온기를 나누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지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분의 신원은 알 수 있었나요? 박형국은 서류철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네. 이름은 한소은 씨입니다. 현재는 지역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문장 사이를 신중하게 고르듯 잠시 멈췄습니다. 어릴 때 보육원에서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새하임이라는 보육원에서요.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탐정은 지연의 반응을 살피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자랐고 가족과 헤어진 기록이 있습니다.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먼저 입양되면서 2사람이 헤어졌다는 내용이 있네요. 지연은 손등을 무릎 위에서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목을 누르는 듯한 기운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새하임이라고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설명이 끝난 뒤에도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은 채 그대로 고정되었고 시선은 테이블 표면에 비친 희미한 조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전 기억이 조용히 떠오르려 하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입을 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자랐어요. 박형국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지연은 손가락을 조금 더 세게 잡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가슴 안쪽을 베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 꺼내기 힘든 장면들이지만 어떤 표정과 어떤 목소리가 자신을 따라다녔다는 느낌만은 명확했습니다. 그럼 이 여성의 출생 연도나 당시 기록 같은 것들도 알 수 있을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묻자 박형국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기록이 있을 겁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확인해 주세요. 가능한 한만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앞에서 흔들리는 얇은 종이장처럼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말로는 꺼내지 않은 단단한 의사가 스며 있었습니다. 박형국은 파일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릴게요.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깥 공기가 지연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는 예상보다 온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신경은 모두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현관불도 켜지 않은 채 신발만 벗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창문 너머의 가로등 불빛이 실내로 스며들어 거실 한쪽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편히 들어가요. 문장은 짧았지만 낯선 정서가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지연은 손가락으로 종이를 천천히 접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문장의 부드러운 곡선이 다시 눈에 들어올 때마다 안쪽에서 미묘한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뒤 지연은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겨울 바람이 멀리서 흔들리는 가로등 잎사귀를 스치듯 지나갔고 그 떨리는 움직임이 창문에 비치는 그림자마저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지연의 머릿속에는 탐정이 말한 정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보육원 새아임 언니 입양 헤어졌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살며시 자신의 손목을 잡으며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에서 손만 잡아도 온몸이 따뜻해지던 작은 아이의 온도가 스치듯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끝까지 또렷하게 떠오르지 않고 손끝에서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꺼내지 않으려 했던 기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지연은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고요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낯선 진실의 물결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아직 형태를 갖지 않았지만 그녀의 일상에 작지 않은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새벽 창가를 스치는 빛이 희미하게 번지던 시간에 지연은 주방에서 조용히 뜨거운 물을 따라 컵에 담았습니다. 손끝을 타고 내려오는 온기가 아직 낯설게 느껴졌고 머릿속은 지난 며칠 동안 잠잠해질 틈도 없이 이어진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 사진 속 그 여성의 얼굴, 그리고 탐정이 말해준 새아임이라는 이름. 그 단어는 지연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문을 두드리는 듯한 울림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탐정 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들러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 속 박형국의 목소리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지연은 그 안에서 묘하게 신중한 결을 느꼈습니다. 지연이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박형국은 서류철을 앞에 두고 지연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기록이 오래된 것들이라 확인할 게 많았어요. 그의 말투는 단단했지만 미묘한 조심스러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옆에 두고 손끝을 가지런히 모으며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박형국은 서류를 펴고 줄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소은 씨의 출생 기록은 분명합니다. 새아임 보육원에서 일정 기간 생활했고 이후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양 전 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그는 한 장의 복사본을 지연에게 넘겼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족관계 언니와 함께 보호. 언니는 먼저 국내 입양됨. 지연의 심장이 아주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몸 안의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가 느려지는 듯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지연님께서도 새아임에서 생활하셨다고 하셨죠. 박형국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종이를 내려다본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됐지만 기억하고 있어요. 출생연도, 생활기간, 그리고 기록에 있는 몇 가지 신체, 특성까지 모두 비교해 본 결과 연관성은 아주 높습니다. 말이 끝나기 전에 지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떤 감정이 밀려오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지만 그 안에서 복잡하게 뒤섞인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박형국은 말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긴 호흡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이 오래된 탓에 중간 자료가 비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연은 종이를 내려놓으며
손끝에 힘을 살짝 주었습니다. 문서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제 동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박형국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갑자기 몸 안쪽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이 조용히 피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웃고 있던 어린 시절의 누군가가 흐릿하게나마 마음 한가운데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오랫동안 봉인된 서랍처럼 단단히 잠겨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열리는 듯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슴 어딘가에는 설명하기 힘든 무거움이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남편은 자신의 아내의 동생을 몰래 만나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지연의 가슴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짓눌렀습니다. 이런 상황 남편분은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분이 말했던 내용으로 보아 한소은 씨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듯합니다. 지연은 눈을 크게 떠 박형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네. 대화 녹취 중에 아내가 없다. 혼자 지낸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한소은 씨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지연은 손을 입가로 가져가면서 조용히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종이 위의 단어들이 선명하게 자리 잡는 동안 가슴 안쪽에서는 크고 작은 감정들이 서로 부딪히며 어딘가로 흘러갔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충격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랜 그리움이 뒤늦게 자리를 찾으려 오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이 차갑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지연님, 박형국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추가로 확인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DNA 검사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그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지연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말없이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등 위로 오래된 기억의 잔상이 비치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희미하지만 사라지지 않았던 감각들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사를 계속해 주세요. 그 말은 결심이라기보다는 놓아두었던 시간 속에서 다시 걸음을 떼는 듯한 조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겨울바람이 건물 사이를 스치며 불어왔습니다. 지연은 그 바람 속에서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온도가 높지도 낮지도 않았지만 그 바람은 오래된 기억으로 이어지는 문턱을 건드리는 듯한 감각을 남겼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의 일상은 이미 조금씩 무언가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창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겨울 냄새와 함께 스산한 바람이 살짝 스며들었고 그 바람은 지연의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손을 창문 턱에 올리고 오래도록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도시의 불빛 속에서 어딘가 아주 먼 곳에서 잃어버린 손 하나가 천천히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기억은 흩어져 있었고 진실은 여전히 흐릿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생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떠올렸습니다. 아마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며칠 뒤 지연은 집안의 조용한 공기를 가르는 휴대폰 진동에 몸을 살짝 일으켰습니다.
아침 햇살이 반쯤 열린 커튼 사이로 길게 스며들어 거실 바닥에 얇은 선을 그었고 그 빛을 따라 작은 먼지 입자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어쩐지 낯설게 보였고 지연은 한동안 그 빛을 바라보다가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박형국 탐정 중요한 정보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가능하실 때 방문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텀블러에 뜨거운 물을 채우고 외투를 걸쳐 입으며 문을 나서는 동안에도 마음 한편에서는 어제도 그제도 이어져 온 작은 떨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탐정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형국은 책상 위에 정리해둔 서류철 여러 개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료가 늘어난 것이 한눈에 보였고 그는 지연이 자리에 앉자마자 조용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의뢰하신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더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다. 중간에 누락된 기록들을 보완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한 장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기록은 한소은 씨가 입양되기 직전 보육원 담당자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문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예상할 수 있는 조각들이 조용히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박형국은 한 장의 문서를 집어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연의 시선이 종이 위 문장 한 줄에 멈췄습니다. 언니와 분리 조치된 날 아동은 장시간 울음을 멈추지 못함. 문장 하나가 종이의 잉크처럼 뚜렷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려 한다기보다 기억하지 않기 위해 오랫동안 묻어둔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형국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연님의 과거 기록에서도 비슷한 시기의 내용이 보였습니다. 입양이 결정되던 날 함께 지내던 동생과 강제로 분리되었다는 기록이요. 지연은 손등 위에 얹힌 종이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표정은 억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 단단했지만 눈동자 안쪽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셨죠. 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기억의 실루엣을 붙잡으려는 조심스러운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깥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음조차 희미하게 느껴졌고 지연은 손끝을 무릎 위에서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박형국은 이어서 새로운 녹취록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건 최근 두 사람의 대화 중 일부입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피커에서 잔잔한 주변 소음이 먼저 흘러나왔고 곧 이어 조용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가 있었대요. 어릴 때. 그런데 그 언니는 어디론가 먼저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살고 있을 거라고는 믿어요. 지연의 호흡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녹취가 끝나기도 전에 눈을 감았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 담긴 언니라는 단어가 지연의 오래된 기억 깊은 곳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박형국이 조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소은 씨는 남편분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녹취 어디에도 지연님과 남편의 존재를 떠올리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즉, 연결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분은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네요. 네. 남편분이 계속 혼자 지낸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말을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은 입술을 다물고 창밖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흐린 날씨 탓에 유리창은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잠시 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정말 제 동생이라면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지 생각이 계속 나요. 박형국은 지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의 단계에서는 DNA 검사가 가장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연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전에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상처받지 않도록 상황을 조절하면서요. 지연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조심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의지는 오래된 기억을 다시 꺼내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 지연은 건물 입구 앞에서 발걸음을 잠시 멈췄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흔들었고 그 흔들림 속에서 문득 어린 날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일렁이는 햇빛 아래 작은 손 하나가 자신의 손을 꼭 붙잡고 있던 기억. 그 손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느꼈던 찬 공기의 감촉. 그 기억은 분명 존재했지만 지연은 그 기억을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시간을 멈춰둔 채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은 다시 조용히 자라나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짙은 구름 사이로 아주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고 확인해야 할 진실이 있었고 돌아가야 할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서 지연은 처음으로 아주 작은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날씨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공기에는 여전히 겨울의 매서운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른 오전부터 부산하게 움직이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오늘은 탐정이 주선한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날이었고 그 만남이 어떤 형태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떨림보다 더 큰 건 설명하기 어려운 묵직함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진실이 반대편으로 굴러갈까 두려웠고 또한 반대로 너무 빨리 다가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한 몸처럼 얽혀 있었고 그 사이에서 숨을 조금만 깊게 쉬어도 가슴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실내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탐정의 말대로 자연스럽게 앉아 대기하면 소은이 약속된 시간에 이곳을 방문하도록 유도되어 있었습니다. 마주 앉거나 억지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되며 그저 눈으로 스쳐 지나가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직접 마주하고 싶어질 수도 있다는 탐정의 말이 지연의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그조차도 지금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연은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종이컵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가만히 누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흔들림이 손끝에서 잔잔하게 퍼져나갔고 그 떨림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카페 문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지 않으려 했지만 자연스럽게 시선은 문 쪽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한소은이었다. 지연의 숨이 아주 조용하게 흔들렸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얼굴이 실제로 움직이며 들어오는 모습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소은은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지만 표정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연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흐릿하지만 익숙한 인상, 낯설지만 어딘가에서 이미 스쳐본 듯한 손짓과 걸음걸이, 말하지 않아도 연결되는 어떤 감각이 지연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소은은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고 창가 쪽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가 컵을 여유롭게 감싸주는 손동작, 앉을 때 살짝 몸을 기울이는 습관, 눈을 내리깔 때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지연의 오래된 기억 가까이에서 스치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시선을 내리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마음 안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천천히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기억이었고 새로운 현실은 그 기억에 쉽게 닿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박형국 탐정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연에게 눈짓으로 인사한 뒤 소은이 있는 테이블로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한소은 씨, 전화드렸던 박형국입니다. 소은이 반가운 듯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네. 직접 뵙게 되어서 반가워요. 지연은 그 둘의 대화를 듣지 않으려고 했지만 카페 안의 공기는 고요했고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왔습니다. 잠깐 자료 때문에 확인할 게 있어서요. 박형국은 준비해온 서류를 소은에게 건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주 간단한 절차입니다. 소은은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야 하나요? 네. 추가 정보가 필요해서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소은의 목소리는 밝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연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낮은 담장 옆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부르던 위스퍼 같은 느낌이었지만 기억이 또렷하게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어딘가에서 흘러나온 듯한 감정이 마음을 스쳤습니다. 대화가 잠시 끊기자 소은은 카페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전 가족에 대해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언니가 있었던 건 아는데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도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 말은 밝았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은 오래 방치된 그늘처럼 깊었습니다. 지연은 비로소 눈을 들어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시선이 소은에게 닿는 순간 소은은 마침 고개를 돌려 창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시선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지연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자신에게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은은 지연을 모르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그 순간에 무엇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울림은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어떤 조각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짧았지만 지연에게 남긴 파문은 컸습니다. 박형국이 서류를 정리하며 소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며칠 뒤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소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동안 지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흔들리는 머리카락, 어딘가 익숙한 어깨선, 그리고 혼자 길을 걸어가는 조용한 뒷모습까지 지연은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하면서도 아릿한 감정이 동시에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잠시 뒤 박형국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잔잔한 파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정말 제 동생일까요? 박형국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능성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지연님도 준비가 필요하니까요.
지연은 눈을 감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오래된 기억을 살며시 건드리는 듯했고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은 채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연은 아주 작은 소망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정말 동생이면 좋겠다고. 그 감정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근육과 호흡 속에 스며 있었고 그것을 밀어내려 해도 밀려나지 않는 따뜻한 울림이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기 전 집안에는 조용한 정적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식탁 위에 펼쳐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보내온 추가 조사 결과가 화면에 떠 있었고 숫자와 거래 기록들이 빽빽하게 줄을 지어 내려와 있었습니다. 남편 정도연의 이름이 여러 장의 자료 사이에 거듭 등장할 때마다 지연은 숨을 조금씩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분노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 참고 눌러왔던 감정들이었고 그렇다고 담담하다고 하기에도 가슴 한쪽에서 묘한 떨림이 자꾸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말했듯이 남편의 행동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거짓과 기만, 감정적 의존, 그리고 재정적 문제까지 얽힌 복잡한 형태였습니다. 지연은 커서를 움직이며 기록을 살펴보다가 손바닥으로 이마 옆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 움직임에서는 서두름도 급한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방 안의 먼지를 털어내는 듯한 조용한 정리의 과정 같았습니다. 잠시 후 지연은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탐정이 근처 카페에서 더 이야기하자고 1시간에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피부를 깊게 파고드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마음속의 생각들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카페 안에 도착하자 박형국 탐정은 이미 자리에 앉아 몇 장의 문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을 보자 고개를 가볍게 숙이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추가로 확인된 자료가 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앉아 탐정이 내미는 문서를 살폈습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들은 남편이 숨겨온 별도의 계좌 기록들이었습니다. 이 계좌는 남편분이 가족과 별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탐정은 손가락으로 특정 항목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주로 한소은 씨에게 연락하거나 만남을 가지던 시기에 지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연은 문서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계좌에서 직접적으로 그 여자분에게 송금된 기록도 있나요? 탐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송금 기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비용, 선물 구매 내역 등은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남편분이 현금성 지출을 자주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은 종이를 넘기며 손끝에 조금 힘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행동한 방식이 더욱 또렷해질수록 지연의 마음은 혼란이 아니라 묵직한 침착함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탐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소규모 회계 조작이나 접대비 허위 처리 등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 내부 감사가 진행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연은 카페 조명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 속에는 실망도 울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이해의 기운만 남아 있었습니다. 탐정은 지연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소은 씨는 남편분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편분을 믿고 따르는 모습이 많습니다. 지연은 컵을 감싼 손을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지난번에 보았던 소은의 밝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에는 어떤 거짓도 속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원망하기 어려운 마음 한쪽을 조용히 누르는 따뜻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아마 지연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소은 씨는 더 많은 것을 남편분에게 기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릴 적 작은 손을 붙잡고 걸어가던 기억이 어느 틈에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기억은 익숙하면서도 애매했고 선명하지 않지만 분명히 감정의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거리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유리창에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지연은 그 흔들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묻고 확인하는 건 이제는 의미가 없겠죠. 박형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분은 이미 여러 거짓말을 반복해왔고 지금 대면한다고 해서 진실을 말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연은 차가 식어가는 향을 맡으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가장 확실히 내려놓은 행동 같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한 장면을 접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의 흔들림은 여전히 잔잔했고 창문 너머의 거리 불빛은 흐릿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손바닥을 창에 올려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무너져가는 모습, 소은의 순수한 믿음, 보육원 기록의 조각들, 오래 잊고 살았던 손의 감촉.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기 직전의 순간처럼 조용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자 집안의 고요가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내려두고 천천히 서류를 정리해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거짓의 무게는 높지 않았지만 길었고 지연의 마음은 이미 그것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접으며 조심스러운 손길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행동은 작았지만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말이나 결심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진 첫 변화였습니다. 지연은 탐정에게서 받은 주소를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메모지의 글씨는 선명했지만 그 주소를 찾아가려는 마음은 단단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은 묘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유를 찾지 않아도 될 듯한 느낌이 찾아왔고 지연은 천천히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밖은 흐린 겨울 하늘 아래 잔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걸음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옮겼습니다. 그 느린 걸음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속도에 자신의 걸음을 맞추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은이 산다는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지켜보고 섰습니다. 오래된 우편함, 낡은 페인트, 작은 발자국만 남은 계단, 그리고 창가에 가지런히 놓인 작은 화분들. 그 화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은이 어떤 마음을 지닌 사람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네. 문 너머로 들려온 소은의 목소리는 밝고 부드러웠습니다. 지연은 준비해둔 말 가운데 가장 무난한 이유를 골라 말했습니다. 혹시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전화드렸던 보험 상담건으로요. 잠시의 침묵 후 소은은 아무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네. 올라오세요. 302호예요. 작은 발걸음 소리가 건물 복도에 퍼졌고 지연은 계단을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층이 높지도 않은데 마음이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은 이상하게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소은이 활짝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우셨죠? 얼른 들어오세요. 그 미소는 사진에서 보았던 그 느낌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보니 더 따뜻했고 어딘가 모르게 지연의 기억 속 무언가를 조용히 흔들어 깨우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은 순간 오래된 복도에서 자신의 손을 꼭 붙잡던 어린아이의 눈빛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방 안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정돈된 공간 안에서는 작은 냄비가 보글거리며 끓고 있었고 포근한 향이 방 구석에 잔잔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방금 죽 끓이던 중이었어요. 드실래요?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아서요. 소은의 친절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은은 따뜻한 차를 따르고 방 안 곳곳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춥죠?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은 단순한 인사였는데 지연은 이상하게 그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말을 건넨 게 얼마나 오래전이었던가. 그 생각이 잠시 스쳐갔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온 목적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최근에 가까이 지내는 분이 있으신가요? 소은은 수줍게 웃으며 컵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 네. 있어요. 그 웃음은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다물고 소은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분이요,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에요. 저한테 많이 힘이 됐어요. 외롭지 않게요. 지연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소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릴 때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입양된 뒤에도 좀 외로웠거든요. 그래서인지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최근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 말은 지연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지연은 차를 살짝 들어 올렸지만 마시지는 못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분은 혹시 결혼은? 지연은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배우자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대요. 그 이야기할 때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지연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이 그대로 소은의 삶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연에게는 너무 조용한 충격으로 느껴졌습니다. 소은은 지연의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살짝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요즘 어떠세요? 지연은 잠시 말을 찾지 못하다가 작은 미소로 마음을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생각이 조금 많아서요. 소은은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릴 때는 그냥 울면 끝났는데 이젠 그러기도 쉽지 않죠. 그 말 한마디에 지연의 마음속 어디선가 묵혀있던 감정 하나가 아주 조용히 울렸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진 않지만 그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줘서 고마웠어요. 소은은 밝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어서 좋았어요. 요즘은 사람이랑 얘기할 일이 잘 없거든요. 그 말은 지연의 가슴 한쪽을 조용히 내려앉게 했습니다. 문을 나서려 할 때 소은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오세요. 차도 끓여 놓을게요. 지연은 돌아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올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잦아들자 지연은 작은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손바닥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지연의 머릿속에서는 어릴 적 따스했던 작은 손의 온도가 아주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온도는 기억 속에서 오래 방치돼 있었지만
사라지진 않았던 가슴에 새겨진 기억이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물결이 조금씩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창문 아래로 아주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조용한 순간 지연은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철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탐정에게서 받은 최종 조사 결과 그 기록들은 여러 조각의 퍼즐처럼 서로 맞물려 있었고 그 조각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지연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충격이라기보다 오래된 방 안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기억한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종이 위 단어들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천천히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지연은 탐정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박형국은 추가 자료를 정리해 놓고 지연에게 조심스레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보육원 기록과 입양 자료, 그리고 당시 추적 요청서까지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류에 적힌 날짜와 이름들, 어린 시절 생활 기록들. 읽을수록 오래전 닫아두었던 문이 조용히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박형국은 다른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남편분 거는 회사에서 내부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회계 조작, 허위 보고, 외도 관련 문제까지 모두 함께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지연은 서류를 가볍게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는 더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결심이라기보다 이미 마음속에서 오래전에 정리된 감정을 조용히 입 밖으로 내놓은 것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며칠 뒤 늦은 오후 해가 막 넘어가려는 시간 지연은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소은의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등에 닿는 공기가 차디차지만 마음은 예상보다 덤덤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소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선생님, 또 오셨어요? 추운 날씨에 고생하셨어요. 지연은 작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지난번처럼 따뜻했고 창가 화분들에서는 잎사귀가 조금 더 자란 듯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지연은 천천히 종이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은은 그 봉투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연은 천천히 신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은 씨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어릴 때 보육원에 있었다고. 소은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지연은 손끝을 모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제 동생이 있었어요. 소은은 종이에 손을 올려놓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이 크게 흔들리고 숨소리가 천천히 불규칙하게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종이봉투를 열어 보육원 기록, 입양 문서, 그리고 추적 자료들을 조심스럽게 소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소은은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다가 손을 떨며 입을 가렸습니다. 언니, 그 한마디, 조용하지만 깊은 진동을 가진 목소리, 지연의 손끝이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지연은 웃지도 울지도 않은 표정으로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은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작게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인 줄 알았어요. 언니가 살아있었는지도 모르고 그 말이 끝나지 못하고 공기 속에서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완벽히 참는 것도 아닌 아주 조용한 흔들림이 그녀의 어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소은의 손등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어린 시절 작은 손을 잡았던 그 느낌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소은은 지연의 손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립죠? 지연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어 어린 시절 놓쳐야 했던 연결을 이제라도 다시 잡아주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방 안에는 초가 은은히 타들어가는 냄새만 퍼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의 집 부엌. 지연과 소은은 나란히 서서 조심스럽게 끓고 있는 냄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언니 간 좀 봐봐요. 저는 좀 싱겁게 먹거든요. 싱겁지 않아요. 이대로 조금만 더 끓이면 좋겠어요. 소은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 이야기들은 지금 당장 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창가 화분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미세한 흔들림 위로 두 사람의 평온한 호흡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부엌에 서 있던 두 사람은 말이 없어도 충분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많은 빈자리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소은은 이제 같은 집에서 같은 공간 안에 서서 같은 냄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삶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잃어버린 줄 알았던 인연이 아주 조용히 뜻밖의 순간에 돌아오기도 하죠. 가슴 깊은 곳에 놓아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손을 내밀어 오는 순간, 그 순간을 맞이할 용기만 있다면 삶은 또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당신에게도 그런 조용한 울림이 닿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깊은 감정과 따뜻한 여운으로 찾아올게요.